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일상의 이 더위에 지쳐서 휴일날 편히 쉬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휴가지에서, 해외에서, 또 집에서, 방콕에서, 또 일요일에도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는 이 1956년도 영화입니까? 모정 헨리 킹 감독이 제작했고, 이제 여기에 제니퍼 존스 성처녀라는 영화로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 후보에 떠올랐죠. 많은 분들은 57년인가 제작된 록 허더슨과 이렇게 같이 나온 해밍웨이 원작의 무기여 잘 있거라의 여자 주인공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극장에서 무기여 잘 있거라를 보면서 제니퍼 존스가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제니퍼 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윌리엄 홀덴이 나옵니다. 윌리엄 홀덴이야말로 제 이상의 세대에서는 굉장히 미남인 신사처럼 생긴 배우였죠. 수많은 영화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윌리엄 홀덴은 유명한 바람둥이였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고요. 이 윌리엄 홀덴이 근래에도 영화에 나온 적이 있죠. 70년대에 타우린이라는 영화에 아마 윌리엄 홀덴과 제니퍼 존스가 같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1956년에 옛날 영화를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 영화는 아마 한국인이 이 고전 클래식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빅5 안에 들어갈 영화고요. 제 아버지 또래 나이에 계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차례 걸쳐서 봤는데 제대로 다 본 것은 요즘이 처음입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이 주말에 EBS에 보니까 이 고전 영화를 하는 프로에 이 모정을 심야에 하더라고요. 뒷부분만 좀 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제 아시는 분 중에 배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풍류를 좀 아시는 분인데 홍콩에 갔다가 홍콩 섬에 그 빅토리아 산, 저 홍콩 섬에 빅토리아 피크가 있는 높은 이 언덕이 있죠. 산이라고 봐야 되죠. 해발 한 400m 되니까. 그곳이 옛날에는 평등산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해적이 한마디로 이 홍콩 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낚아챌 때 그 산 꼭대기에서 깃발을 휘둘렀다 배가 들어온다. 그럼 해적이 출동해서 무역선들을 약탈했던 그런 산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토리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정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이 영화에서 윌리엄 홀덴과 제니퍼 존스가 한 서너 차례 그 병원 뒤에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높은 언덕이 하나 있고,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끝장면에 해상을 하는 장면에서도 그 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홍콩에 가면 그 언덕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데 아마 그 배장이라는 분도 찾아본 모양입니다. 언덕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한쪽으로 가면 백인들이나 상류층만 다니고 한쪽으로는 중국 사람들과 하류층만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모정을 꼭 한번 이번 주에 해라 하는 압박을 받아서 이번 주에 영화 모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첩혈 가두나 또 영웅봉 색소리를 해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둘러싼 불안한 정서가 담긴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 영화 모정에서요,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2차 대전, 일본 항복이 1945년에 끝이 난 다음부터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석권하기 시작하면서 이 영화의 시점은 4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이 브리티시 크라운 콜로니 오브 홍콩이라는 겁니다. 영국 황실의 식민지 홍콩이라는 이야기겠죠. 1949년. 그러면서 홍콩 거리가 나오는데요.
자, 당시 이 제니퍼 존스는 이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영국인, 이 혼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중경 충킹에 사는 부자 중국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로는 드물게 영국인 부인을 하고 이렇게 사귀게 된 것은 아마 유학 가서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 제니퍼 존스가 한수인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그 제목은 Love is many splendid things, 그러니까 사랑은 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곡 Love is many splendid things은 앤디 윌리엄스가 불러서 히트를 쳤고, 이 영화에서도 한 대여섯 차례 나오는데 매우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어떻게 영화보다도 이 주제곡이 더 아름다운 영화고요. 이 영화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3개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제니퍼 존스는 이 영화를 갖다가 이 주연을 할 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욕심이 많았는지 일찍 결혼하고는 첫 남편을 배우였는데 끄덕차고, 당시 MGM 영화사의 실질 사주이자 미국의 영화계의 전설적인 제작자 데이비드 셀저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셀저닉이 제니퍼 존스에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한마디로 대작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차례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고리 팩이 나왔던 백주의 결투 영화인데, 그 영화에 유명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영화는 작품성도 있고 좋게 평가도 받았지만은 거기에 제니퍼 존스는 인디언과 혼혈인, 백인과 사이에 혼혈인 한 소녀로 나오는데요. 저도 그 영화 좀 보다가 끝까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혼혈입니다. 자, 근데 그 영화는 이 흥행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들어간 제작비에 비하면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평가는 괜찮게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제니퍼 존스가요, 혼혈역을 동서양에 많이 맡은 이유는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지가 않으면서 동양적인 미모를 가져서 그렇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니퍼 존스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실제 2009년에 95세 정도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욕심도 많고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이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요, 제니퍼 존스가 TV에 나오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배우 중에 못생겼다고. 근데 저도 그래서 제니퍼 존스 하면 못생긴 여자 배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영화를 다시 보니까 매력도 있고 굉장히 미인이다 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좀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자 중국인과 이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한수인이라는 여자, 실제 실존 인물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연애 경험을 이 소설로, 동명 소설로 써서 그 소설이 히트를 치니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그 소설을 원작으로 몇 년 만에 이 영화를 제작한 겁니다. 영화 배경이 49년부터 시작되고 그 주인공이 50년에 죽으니까 실제로 50년까지 진행된 일을 몇 년 만에 히트친 소설을 이렇게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한수인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결혼도 몇 번 더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영화에서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렇게 자전적 체험으로 소설까지 쓴 한수인이 몇 번 결혼을 또 했다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는데, 실제 주인공은 벨기에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실제 벨기에에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작가로서 조금 이름을 떨쳤다 합니다. 어쨌거나 혼혈로서 이 영화의 제니퍼 존스는 자신은 유라시아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혈통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고민도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의료 봉사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떠나야 되느냐. 공부는 영국에서 해서 영국에서 의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영국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혼혈을 대한 중국 내부의 중국 사람들은 혼혈을 양놈하고 붙어먹었다. 또 서양 사람들은 혼혈을 보고 해프다. 이런 어떤 양쪽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니퍼 존스의 이 남편은
국민당 정부의 장군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부죠. 자, 여기에 엘리엇이라는 홍콩 주재 미국 특파원이 이 윌리엄 홀덴으로 봅니다. 바람기도 좀 있었는지 이 주변의 평판은 다 제니퍼 존스 보고 저 남자 조심해라, 평이 안 좋게 나간다 이럽니다. 우연히 병원 일에 지친 제니퍼 존스를 병원 동료, 백인 동료가 이 파티에 데리고 가서 홍콩 상류청에 거기서 와 있던 윌리엄 홀덴을 알게 되고, 그 뒤부터 윌리엄 홀덴은 끊임없이 전화하고 찾아가서 제니퍼 존스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 해수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바캉스 시즌 아닙니까? 그 바닷가가 어딘고 하니까 리플스 베이라는 겁니다. 홍콩만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스탠리 가는 쪽에 리플스 베이가 있죠. 거기 가면 부자들의 엄청난 이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데 중간에 구멍을 뚱 뚫어놨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용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로 그랬다. 그게 리플스 베이입니다. 뭐 지나가다 보면 경관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엄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윌리엄 홀덴이 마카오에 취재를 가게 되니까 실제로 또 마카오까지 따라가서 마카오의 경관도 나옵니다. 이 영화는 당시 55년에 홍콩에 와서 헬리킹 감독이 몇 차례 이 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 홍콩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홍콩과 당시 이 중국이 공산화된 직후에 혼란한 홍콩의 모습이 대비되어 볼 수도 있습니다. 헬리킹 감독은요, 뭐 성처녀로 아카데미상을 제니퍼 존스에게 받게 해줬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정오의 출격이라는 2차 대전을 다룬 영화가요. 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또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런 영화들을 찍었습니다. 주로 문학을 영화화시키는 고전적인 감독인데요. 미국의 유성영화, 과거의 무성영화 시대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유성영화 시대까지 활발하게 영화를 만들었던 한마디로 고전 영화의 명장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중국이 곳곳에서 이렇게 국민당이 무너지면서 하루에 몇천 명씩, 100만 명이 넘는 이 중국 피난민들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제니퍼 존스는 길에서 다친 피난민 고아 소녀 한 명을 치료해주고 나중에 자기 집에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대화에서 보면 중국인 의사 한 명은 제니퍼 존스를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자, 가서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줄 거다, 공산당 정부가. 거기서 우리가 조국을 건설하는데 애를 쓰자. 그래서 제니퍼 존스의 정체성도요, 끊임없이 나는 중국인인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중국과 결별하고 서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하는데 백인 윌리엄 홀덴이 이제 꿰어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경에 있는 삼촌, 지금 아버지는 죽었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삼촌이 의지할 바인데, 동생이 문제가 있어서 제니퍼 존스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라 해서 가니까 여동생이 외국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산당이 밀고 들어오면 처형을 당할까 봐요. 굉장히 부잣집으로 나오는데요, 삼촌 집도요.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꿋꿋이 중국을 지켜야 된다는 자존심으로 무장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화된 이후에 처형을 당할 걱정에 전부 이렇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윌리엄 홀덴이 쫓아와서 삼촌 앞에 결혼하겠다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어렵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는데, 윌리엄 홀덴은 이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부인하고 관계는 오래전에 바람을 피워서 한 6년쯤 별거 상태고, 부인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설득해서 이혼하고 오겠다고 갔는데 중간에 전보를 보내서 이혼이 될 것 같아 해서 제니퍼 존스가 좋아서 공항에 기다리는데 윌리엄 홀덴이 굳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부인이 또 마음을 바꿔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시리에 빠졌다가 윌리엄 홀덴의 마카오 취재에 따라서 병원을 쉬고 가니까 병원에 또 백인 이사장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도 윌리엄 홀덴을 좋아하는데 제니퍼 존스하고 사귀니까 쫓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다. 갔다 오면 이제 쫓겨날 지경이 됐죠. 근데 마카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마카오의 이 식당에서 모정의 주제곡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브루스를 줍니다. 그런 어떤 장면들. 또 두 사람이 해변가에서 담배불을 붙이는데 담배끼리 서로 마주치면서 키스하는 모습보다도 더욱더 이 감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제니퍼 존스가 이렇게 비키니가 아닌 옛날 고전 수영복을 입고 윌리엄 홀든과 수영하는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호텔로 돌아오니까 호텔에서 이 전보를 줍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38선 이남으로 남침을 했으니까 한국으로 취재를 가라. 그러니까 홍콩 특파원이 홍콩에 기지를 두고 이 아시아, 이 극동아시아는 다 취재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홀든은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언덕 뒤, 병원 뒤 언덕에 이 하나의 나무가 있는 그 앞에서 둘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별을 하는데요.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 언덕은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나는 장면에서요, 매우 그 감상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 언덕과 그 나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촬영은 신계지라고 홍콩이 구룡반도가 있고 또 중국에서 한량을 제일 늦게 받은 중국 국경물이 있는 지역에 신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었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은 미국 할리우드의 LA의 스튜디오에서 그 나무를 똑같이 만들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스튜디오의 그 나무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매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제작자 부인인 제니퍼 존스가 윌리엄 홀든이 홍콩까지 와서도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영화 촬영 도중에 바람을 피운다고 매우 싫어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당시에 그 영화를 찍은 병원, 또 그 이 파티가 열렸던 외신 클럽,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당시에 다른 병원과 부자 소유 주택에서 다 찍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 천미밀에 보면 양쪽에 고모가 집에 윌리엄 홀든 사진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모정을 찍으러 홍콩에 왔을 때 윌리엄 홀든이 자기하고 페닌슐라 호텔에서 만나서 뭐 사랑에 빠졌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모가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 천미밀에서 고모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 영화 모정을 찍을 때 홍콩에 윌리엄 홀든이 와 있을 때 홍콩에 좀 내놓으라 하는 여자들이 다 윌리엄 홀든을 만나서 연애 한번 할라 했다 라는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으로 떠난 윌리엄 홀든은 잠깐 한국의 전쟁 모습이 나옵니다. 종군 기자 타이프 치는 모습에 그 편지를 끝까지 주고받는데요. 제니퍼 존스는 병원에서 쫓겨나고 부자 친구 집에 그 고아 딸을 데리고 가서 고아 소녀를 데리고 가서 같이 거주하면서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계속 매일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편지 속에 두 사람이 애틋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교감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홀든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존스에게 죽었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결국 제니퍼 존스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나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언덕 위에서 윌리엄 홀든의 환상을 보면서 Love is Many Splendid Things 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파적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속에서 당시에 중국 본토를 공산당이 전부 점령하던 시점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진 혼란, 불안 등이 1949년, 50년에 홍콩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 배경에요. 엄청난 사람이 홍콩에 몰려들고 그 사람들은 하청으로 살아가고 또 중국의 본토의 정세를 고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고는 이듬해 곧바로 한국 전쟁이 납니다. 자, 중국이 공산화되던 시점, 또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나던 시점에 홍콩에서 벌어진 혼혈 여의사와 또 바람둥이 특파원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영화 모정. 한 번씩은요, 요즘 영화들 보면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만하거나 좀 그런데요. 이런 고전 영화를 보면 한번 빠져들면 그 영화에 나타나는 거리의 배경, 또 시대적 배경, 또 그 영화 배우들의 스토리, 삶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정신없이 그 영화에 빠져들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번 모정을 끝으로 더 이상 홍콩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홍콩 같은 경우에 동서양이라든지 과거와 현재, 또 여리고 특유의 뒷골목 낭만 등이 있어서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홍콩에 안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저는 홍콩이든 마카오든 중국 어디든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모정 한번 보시면서요, 한국 전쟁이 나던 때에 홍콩에서 벌어진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한번 느껴보십시오. 감사합니다.